안녕하세요. 꽃언덕입니다. 저희 꽃언덕에 그 전에 요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들도 보여드리고, 오늘은 너도부추 얘를 이렇게 꽃이 많이 맺었지만 분갈이를 조금 해줘 보려고요. 그래도 여름을 날라면 이 화분에 그냥 있으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많이 안 피고 몽우리로만 좀 많이 있을 때 그냥 화분갈이를 해줘야겠어요. 저는 이제 꽃을 다 보고 화분갈이를 해주려고 했는데, 얘가 여름에도 계속 꽃을 내줄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거 기다리다가는 여름에 훅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지금 몽우리만 많을 때 그냥 분갈이를 해주려고요. 그리고 요거를 해주기 전에 제가 요거 루피너스 보이시나요? 루피너스를 요거를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예쁩니다. 예뻐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거는 분을 조금 큰 거로 해서 그대로 그냥 연탄가리처럼 그냥 해줬어요. 꽃을 또 떨굴까봐, 몸살할까봐. 그리고 이제 얘는 다 지고 나면 분갈이를 싹 해주려고 지금 임시로 조금 해놨어요. 그 분만 조금 키워가지고 복토 같이 좀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꽃을 다 보고 분갈이를 싹 털고 해줄 생각이고요. 이제 이렇게 예쁘니까 한번 보시라고 데리고 나왔고요. 이 아이는 일지매가 너무 꽃을 예쁘게 피워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예쁘죠? 아주 예쁘게 폈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요것도 그 종자포트에 있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나무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화분처럼 모양이 이렇게 V자로 된 것보다 이렇게 일자로 된 화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자로 된 화분에다가 얘는 그래도 이 목질화된 그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을 좀 많이 털고, 식재를 좀 거칠게 해줬어요. 거친 흙을 해서 이제 모든 식물들은 여름에 가습으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흙들을 많이 거칠게 써줘요. 거의 다육이보다는 조금 덜 거칠지만 다육이 흙에다가 조금 마사만 조금 더 섞는 것 같아요. 다육이를 모르시는 분 많지 않지만, 아무튼 그 다육이 흙을 좀 거칠게 마사나 펄라이트 이런 거 많이 섞어서 거칠게 써주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용토, 화분갈이 용토를 조금 더 섞어주죠. 다육이 흙에다가 용토를 조금 더 섞어주는 게 요런 화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펄라이트나 그 마사나 이런 걸 좀 많이 섞어줘야 여름에 물이 잘 배수가 잘 돼가지고 이게 과습으로 죽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거친 흙으로 해서 얘는 좀 갈아줬어요. 많이 흙을 좀 많이 털고. 이게 이제 나무처럼 생긴 애들이 조금 강하니까 좀 잘 버틸 것 같아요. 이렇게 갈아줬는데도 아직 꽃은 시들지 않고 있어요.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달려 있답니다. 화분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또 요 아이가 전에 이 아이 보여드려야 돼요.
이렇게 큰 아이. 전에 분갈이 해줬죠. 시들시들하고 여기가 누런 잎이 자꾸 생기고 쫙 이렇게 늘어진다고. 그리고 이 밑에 꽃이 자꾸 시들어서 축 늘어지면서 말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꽃을 다 보고 분갈이를 하려고 했다가 제가 다시 이제 마음을 다시 먹었죠. 얘가 이렇게 비실비실 하니까 어차피 분갈이를 해줘봐야겠다. 이렇게 놔둬도 이 모양이고 하니까 분갈이를 해줘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분갈이 영상을 올렸어요. 이 분갈이 영상을 올리고 이제 폭도 좀 많이 털고 이 분갈이를 해주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해줘본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싱싱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너무 햇볕에다가 내놔가지고 그런지도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해가지고 이렇게 방근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싱싱하게 얘네들 다 이렇게 늘어졌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꽃은 자꾸 지고 근데 그 뒤로는 꽃도 하나도 안 지고 이게 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살았답니다. 이거 이렇게 이게 신기한 식물. 이렇게 키가 한 60cm 정도 돼요. 네, 이거를 이런 가지 새싹 이런 것들 다 보고 요 꽃잎 이 이파리마다 이런 대가 올라와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시들시들하고 밑에부터 누런 떡잎이 지면서 이거 상태가 안 좋고 꽃도 자꾸 지는 거예요. 밑에서 얘네들도 다 고개를 숙이고 있고 다 더 이렇게 내려뜨리고 있었어요. 꽃이 하나하나 다. 근데 이렇게 싱싱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십자하고 이렇게 싱싱해졌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이렇게. 너무 신기해요. 이거 키도 크고 저기 꽃들 화분이 있는 데다가 얘를 딱 갖다 놓으면 한 퍼스 합니다. 키가 커가지고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아주 분갈이도 잘해주고 방근을 옮겨준 것도 잘한 것 같아요. 꽃님들도 이 꽃 피우겠다고 햇볕에 내놓으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식물이 지금 방근을 정말 조금 들어오는데 햇볕 조금 잠깐 쐬는 데다 갖다 놨더니 이렇게 잘 살았어요. 네, 싱싱해졌어요. 그냥 그때는 이 몽우리도 안 싱싱한 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바짝바짝 섰답니다. 이렇게 이거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요 너도부추를 분갈이 하는 것 같이 한번 해보려고. 이게 여름 되기 전에 안 해주면 하나 또 훅 보낼 것 같아가지고 해야겠어요. 이렇게 꽃 많이 안 필 때.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저렇게 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 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창가에 많이 걸어놓고 키웁니다. 이렇게 몇 단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꽃들을 걸어서 키우기 때문에 아파트에 이게 넣을 데가 공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걸고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무거운 화분이나 골이 안 달린 화분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 포트에다가 그대로 하려고요. 그러면 좋은 점이 있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 이제 포트를 빼서 이 화원에서 온 흙은요, 거름이 이 성장,
씨앗을 성장을 시키거나 새끼를 성장시키려고 이런 지피 흙을 썼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계속 여기서 나게 되면 이 여름을 못 버텨요. 그래서 대개는 봄꽃을 사갖고 와서는 여름 되기 전에 죽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만큼 성장할 때 영양은 다 빨아먹었어요. 이 흙은 필요가 없는 흙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는 흙이거든요. 이 뒤부터는 이렇게 뿌리에 다 감싸지고, 이 뿌리에 다 감싸지고, 통풍이 안 되는 흙이에요. 스폰지 같은 흙.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여름을 못 버텨요. 그래서 봄꽃들을 사면 이 꽃을 봄에 다 보면 여름 초여름부터는 죽이게 되는 거예요. 누렇게. 그리고 영양이 이제 없다 그랬잖아요. 이 흙에. 이 꽃을 다 피고 나면은 이제 이파리도 영양이 없어요. 흙에서도 못 보내주고 꽃에도 다 빨아먹고, 그러니까 얘가 다 누렇게 돼서 이제 다 이제 사그러져서 죽죠. 그러니까 꽃님들은 이제 다 이건 한철 봄만 보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름에도 살릴 방법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꽃을 접한 지가 오래 안 돼가지고 이제 꽃님들한테 많이 배우면서 하는데,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봄에만 봤던 앵초 이런 것들이 다들 중간중간 죽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고두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너도부추 이런 것도요, 되게 이게 잘 자란대요. 근데 이걸 우리가 여름에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방법이 있대요. 이거를 거칠게 분갈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꽃이 많을 때 해주면 위험한데, 지금은 꽃은 별로 없고 이렇게 몽우리들만 많아요. 요때 제가 요번에도 봄에 꽃을 많이 사드리고 분갈이를 해봤는데, 몽우리들이 많을 때는 해줘도 살아요. 잘 살아요. 근데 꽃이 많이 펴 있는 애들을 이걸 많이 털고 흙을 많이 털고 해줬을 때는 거의 죽어요. 거의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가 몽우리일 때, 지금 몽우리가 많을 때 차라리 이때 해줘야겠다. 그러고 얼른 손을 대기로 한 거죠. 이거 분갈이 해주기로 한 거죠. 이제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는 뿌리가 많지가 않아요. 이 겉쪽으로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를 최대한 이렇게 얇게, 이게 가을이나 꽃이 없거나 이럴 때는 다 털고 해줘도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꽃도 많이 물고 있고 하니까 많이 떼내주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떼내고 진짜 뿌리만 남겨놓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포트만큼을 이만큼을 이렇게 잘라냈잖아요. 잘라내고 이 위에도 이만큼을 지금 뜯어낸 거예요. 이쪽을. 그러면 얘는 거의 그 포트에 한 3분의 1 정도도 안 가졌어요. 얘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가지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밑으로 위로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해주면 얘는 여름에 굳이 또 분갈이 안 해도 살더라고요. 저도 은간초를 분갈이 해가지고 몇 번 죽였는데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은간초도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안 죽고, 여름에도 이만큼을 또 떼주려고 분갈이 안 해도 돼요. 이 정도로는 충분히 배수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위에도 이 아래도 또 다른 영양흙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뻗어가요. 요 정도 저 하원에서 있었던 흙은 요 정도 1cm나 2cm 정도는
있어도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은간초 할 때, 은간초 한 2번 죽이고 다시 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여기를, 이 포트가 이만큼 있잖아. 이만큼 있을 때, 포트만큼의 흙이 이만큼 있을 때 가위를 그냥 이만큼을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고 위에 다듬어주고 딱 이렇게 1.5cm 정도의 두께만 놔두고 그 은간초를 그 거친 흙에다가 올려주고 거친 흙으로 덮어줬죠. 그랬더니 살았어요. 근데 봄꽃을 지금 잘못 뿌리를 탈탈 털어서 하면 진짜 몸살 엄청 하거든요. 그러다가 살면 다행인데 죽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몸살도 않고 살더라고요. 몸살도 않고 여름도 충분히 잘 나요. 지금 이 밑에는 더 얇아요. 여기는 지금 뿌리를 지금 조금 살려놓으려고 지금 놔둔 건데, 여긴 좀 넓지만 이 위에 밑에 팠죠. 위에 이렇게 긁어냈죠. 밑에랑 위는 거의 1cm 밖에 안 돼요. 이 두께가. 여기는 지금 넓어 보이죠. 이거는 뿌리를 좀 살리려고 요 밑에를 판 거예요. 팠으니까 밑이랑 요 위는 두께가 더 가늘겠죠. 이렇게 해서 그 거친 위에 올리고 거친 흙을 위로 싸주고, 그러니까는 이거 다시 분갈이 안 해도 돼요, 여름에. 그러니까 이대로 가을나고 내년 봄에 꽃 그대로 봐도 아무 끄떡 없더라고요. 제가 은간초를 그렇게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은간초 살리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 분갈이에서 살리기가 힘들어요. 그냥 놔두면 살았다가 나중에 죽어요. 근데 분갈이를 해주면 금방 죽어요. 그렇게 2번을 죽여봤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얇게 놔두고 그대로 하니까 살아요. 얘는 이제 언젠가는 이 물살에 자꾸 씻겨서 그 거친 흙으로 빠져도 나가고 얘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은 있어도 괜찮다는 거.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한번 공유해보려고 이렇게 해봐요. 네, 저는 이제 저기에다가 걸어놓고 식물들을 이제 좁아서 넣을 데가 없어서 걸어놓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턱 있는 이렇게 턱 있는 종자포트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흙을 좀 이렇게 거칠게 썼어요. 이렇게 펄라이트랑 마사랑 산야초 이런 거 있으면 넣고 뭐 여러 가지 엄청 거치면 돼요. 이렇게 굵은 흙, 이런 굵은 흙을 많이 섞어주면 돼요. 이런 굵은 흙, 굵은 돌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펄라이트 이런 걸로 많이 섞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 용토, 영양가가 있는 이런 용토도 이런 고운 흙이죠. 이거 분갈이 흙, 이거 화초 분갈이 흙, 이게 영양이 좀 있는 흙이잖아요. 이것도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칠게 써줘도 이렇게 이 정도로 섞여야 돼요. 그래야 물 배수도 잘 되고 영양도 있고. 자, 꽃을 많이 피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알영양제 같은 거를 좀 올려주면 돼요. 꽃을 많이 필 때는 알영양제를 더 보태줘야 돼요. 그 이제 이 흙으로 분갈이 할게요. 물빠짐이 더 잘 되라고 이제 굵은 마사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 밑에다가 굵은 마사를 이렇게 조금 넣어주면 물빠짐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채우죠. 채우고 이게 얇죠? 되게 얇죠? 이 얇은 거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너무 깊으죠? 조금 더 넣을게요. 조금 더 넣고 이렇게 넣었죠. 이제 이렇게 넣었죠. 그래도 깊은데 이제 여기다가는 이 거친 흙으로 채워주는 거죠.
거친 흙으로. 조금만 더 넣을게요. 그래서 이 위에도 이제 거친 흙으로. 저는 이제 다육이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다육이 흙은 원체 거칠게 써요. 진짜 척박하다고 할 정도로 쓰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다가 그냥 일반 분갈이 용토라고 그거를 조금만 섞어주면 돼요. 아주 조금만 지나갈 정도로만 섞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즘 이렇게 화초, 봄꽃 이런데, 여름꽃 이런데 꽃에 요즘 꽂혔는데, 다육이를 몇 년 한 그런 상식으로 하니까 이게 비슷하더라고요. 뭐 다육이랑 별반 틀릴 게 별로 없어요. 흙배합만 조금 틀려요. 조금. 다육이가 배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배수 중요한 건요, 얘네들이 똑같아요. 그냥 얘네들은 그냥 그래도 이 흙이 영양가가 좀 더 있어야 되는 흙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용토를 조금 더 섞어주는 거죠. 그 대신 배수는 엄청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거칠게 쓰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거칠게 써주면서 이 용토도 이렇게 넉넉히 있으면서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야 여름에, 우리나라 여름이 습하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이게 잘 버텨요. 잘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꽃을 많이 접한 지 오래 안 됐는데, 다육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여름 나기를 제일 힘들어하는 게 다육이도 그래요. 근데 이 꽃들도 그런다 하더라고요. 꽃들도 우리나라 여름만 잘 보내면은 끄떡 없대요. 여름에 이제 많이들 죽이는 거죠. 초여름부터 늦여름까지 막 봄에 사들였던 꽃들이 막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수충이 그렇게 중요한 거가 다육이랑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다육이를 키워봤던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이 흙배합에 대해서는 금방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흙배합은요, 답이라는 게 없어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 집이 환경에 따라서 이 흙배합은 틀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집이 통풍이 좀 잘 안 되는 집이야. 그러면은 더 거칠게 쓰고, 또 이제 해가 조금 덜 들고 짧게 들어. 이러면 또 흙을 또 더 거칠게 써줘야 돼요. 흙마름이 따르지 않잖아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집집마다 무슨 남향이냐 동향이냐 남서향이냐 막 이런 거에 따라서 흙배합은 틀려지고, 그 집이 창문을 얼만큼 열고 사냐 그거에 따라서도 흙배합이 틀려진다고 봐요. 저는 이제 부부가 둘만 살기 때문에 이제 쓰는 공간이 이제 거실 같은 데 이런 데는 거의 뭐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다 열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열어놓으니까는 이게 물마름이 빨라요. 뭐 햇볕이 많지 않아도 물마름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용토를 조금 더 섞어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말라더라고요. 꽃이 피면은 매일매일 물 줄 정도로. 그리고 화분을 적게 쓰잖아요. 작게 요걸 이제 걸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건데, 이제 이걸 쓰다 보니까 물마름이 진짜 빨라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꽃이 많이 피면 하루도 안 빼고 물을 주게 되더라고요. 지금 꽃님들은 물 너무 자주 줘서 이렇게 죽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물을 안 줘서 죽이는 것보다 물을 너무 자주 줘서 죽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거칠게 쓰면은 물을 자주 주는 재미도, 물 주는 재미가 참 좋잖아요, 이 화초 키울 때. 근데 그거를 하면서 계속 줄 수 있어요. 매일 저녁 때 되면 이거 다 말라요. 이 화분도 적고 이 흙도 거칠게 쓰고 바람도 잘 치게 창문 항상 열어놓고 화저가자 창문 몇 개씩 열어놓고 그냥 추우면은 안방 나 자러 들어가는 방만 보일러 살짝 켜면 돼요. 식구가 안 많으니까 거실 사용이 많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진짜 다 열어놓고요. 겨울에는 조금씩 다 여기저기 다 열어놓고 거실은 보일러를 안 틀어요. 그리고 다육이 이런 것들 때문에 다육이들 걔네들 몸 관리해주고 이런 화초 관리들 때문에 특히 문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요 꽃을 1월 달부터 이제 꽃에 이제 빠져가지고 계속 키우다 보니까요. 저런 것도 있어요. 철쭉, 아르제 같은 철쭉 있잖아요. 외래종 철쭉 같은 거. 그것도 두 그루가 똑같은 게 이제 똑같이 화분 분갈이를 해가지고 창가 바깥쪽으로 놨어요. 햇볕 보라고. 근데 걔네들이 너무 예쁘게 피기 시작했어요. 근데 피기 시작하니까 저는 하나는 거실 안에서 본다고 들여놨거든요. 그러니까 들여놓은 애는 창가 옆에 이제 방그늘이었죠. 창이 안 열리죠. 거기다 놨는데 걔는 싱싱하게 오래오래 꽃을 지금 피우고 있는데 창가에 햇볕 잘 드는 데는 안 되는요. 일찌감치 피고 일찌감치 져버려요. 시들어서 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꽃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하면 방그늘로 가거나 햇볕이 하루 종일 너무 많이 오래 세지는 데는요. 꽃이 빨리 피고 빨리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방그늘을 해주던지 아니면은 햇빛이 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만 가는 그런 곳으로 옮겨주면은 훨씬 얘네들이 꽃이 오래도록 가더라고요. 천천히 피고 오래 가요. 그러니까 몽우리 때는 우리가 이제 빨리 피게 하고 싶으니까 햇볕에 내놓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팡팡 터지기 시작할 때, 방그늘로 해가 조금 덜 드는 대로 데려다 놓으면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 철쭉 두 개가 똑같이 분갈이해서 똑같이 키웠는데, 지금 일찍 들여놓은 애는 아직도 싱싱해요. 근데 지금 더 좋으라고 햇볕에다 내놨던 애들은 진작 시들어가지고 꽃이 이렇게 뭉쳐서 시들어서 미어지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됐다니까요, 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거 말고도 메발톱 이런 것들도 꽃이 피기 시작하면 살짝 조금 안쪽으로 들여놓으면은 해가 창가 바깥쪽보다 덜 들잖아요. 그렇게 들은 애들이 훨씬 오래 보고 지금까지도 피어 있어요. 진짜 2달째. 근데 바깥쪽에 있었던 메발톱은요. 진작 다지고 대 다 잘라지고 이 잎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피기 시작하면은 굳이 너무 햇볕에 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요즘 키운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정말 제가 알아낸 상식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무 빨리 이게 빨리 피고 풍성해지면 빨리 좋긴 한데 얘네들 빨리 시드니까 또 그게 아쉽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좀 피기 시작하면은 그게 늦지는 않아요. 피는 게. 근데 물고 있는 이 꽃이 오래 가요. 이 그늘에 갖다 놓은 애들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이렇게 분갈이가 이제 이렇게 맞춰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요런 대를 인터넷이나 꽃집 가면 팔아요. 이거. 그러면 이제 저는 거의 이제
자리가 이제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기 커튼 그 봉 있죠. 커튼 그 커튼 달아는 그 봉을 그 커튼 봉을 지지하고 있는 핀 있죠. 그거를 인터넷에서 한 두세 개 더 사가지고 그 커튼 봉이 튼튼하라고 몇 개 더 지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걸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이제 이 화분을 이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요 화분을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저 창문에다 아까 그 창문에다가 거는 거예요. 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서 보고, 특히 이렇게 늘어져서 피는 애들은 걸어 놓으면 예뻐요. 이 걸어 놔서 보면은 이 늘어진 애들은 훨씬 이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이 서서 피는 애들은 저기 걸 때도요, 중앙쯤 오게 해서 봅니다. 그래야 이렇게 얼굴을 서서 봐도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보이거나 이렇게 내려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늘어져서 피는 애들은 최대한 위에 저기 뭐지? 저 밑에다가 해요. 맨 밑에다 하면은 그 이렇게 늘어져서 얼굴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꽃이 이렇게. 그러면 서서 볼 때 우리가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을 높게 해놓으면은 이 밑에서만 보게 돼요. 걔네를. 그 얼굴, 이 꽃, 이 밑에만 보게 돼요. 꽃 엉덩이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진 애들은 저희가 이제 3단으로 걸었는데 맨 밑에 3단으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피는 애들은 중앙, 그 다음에 이제 초롱꽃으로 피는 애들 있죠. 고개를 숙이고 초롱꽃으로 피는 애들, 그런 애들은 맨 위에 칸. 그러면 걔네는 우리가 고개를 들고 봐도 걔네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놓고 본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